오늘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새 인사차 김종필 전 국무총리 찾았습니다. 그리고 약 10분쯤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택으로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 들어온다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 인사 나눈 장면,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좋았습니다. 자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예. 총장님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인사받습니다. 마지막 마부라는 여전하구만. 제가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그 날에 수복 강령이라고 썼습니다. 총장님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못해. 다리가 이쪽으로 장난 만안 넣고 기운도 없고 저기 얼굴 좋아졌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총장님 곁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감기 옵니다. 이야기하는데. 괜찮아. 그래서 지난 연말에 원내대표 되고 인사 별도로 드리러 오려고 그러다 연초에 인사드리기 좋겠다고 늦었습니다. 국회 어때요, 요새? 국회에서 어때요? 국회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제일 큰 국내 국회 일정은 이제 개헌 문제입니다. 이 개헌을 다시 국회가 집중적인 국민 개헌 논의를 해서 애원한다고 하면서 국민 철벽을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고 개헌 하는 좋겠는데 예. 설명은 하나도 없어. 국민한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올해 91살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네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경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원래 사전 일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어제부터 오늘 이제 김종필 전 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예방하겠다 이렇게 미리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김종필 전 총리의 그 사저인 신당동 사저를 찾아서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 만났을 때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홍준표 대표가 감기가 걸려서 총장님이라고 김종필 전 총리를 그렇게 부르던데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분위기는 좋았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새해 인사하는 자리니까요. 서로 덕담 주고받고 격려하고 또 인사하고 이런 자리였고요.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미리 이제 기자들이 사저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농담을 건넬 정도로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를 홍준표 대표가 예방하는 자리라면 원래 정진석 의원이 좀 같이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진석 의원의 모습은 보이질 않네요. 네, 현재 당직을 안 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정진석 의원이 가깝기로는 아마 제일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과거 김종필 지금 전 총리가 총재를 한 경우는 신민주공화당과 자민련 예. 총재인데 정진석 의원은 자민련에 몸담고 있었고요. 김종필 지금 전 총리 모습을 보니까 건강이 좀 좋아지신 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 연세가 굉장히 높은데도 그래도 말씀을 상당히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예,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스케치하러 왔냐고. 네, 예, 스케치하러 왔는데 그림도 안 그리면서 무슨 스케치냐고. 네. 농담도 하고 말이죠. 김종필 전 총리 한때는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화면 보니까는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좋아진 것 같고요. 좀 재밌는 부분이 김종필 전 총리 같으면은 우리가 다 아는 개헌론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개헌 국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탠스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호흡을 맞춰서 이야기했다는 느낌이 들고, 한 가지 더는 정진석 의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충청권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지방선거에도 기대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정진석, 이완구 전 총리도 얼마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서로 이제 부계자를 자칭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안 보였다는 것은 뭐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 대표 쪽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홍 대표 가까이 가는 건 실익이 없다. 예. 뭐 충청권 민심을 그렇게 읽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해준다는 충청권 얘기입니까? 민심이 이제 지금은 이제 관망세, 뭐 자유한국당이 차갑다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관망세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김종필 전 총리하면은 뭐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풍운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단 예전에 공화당 출신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그 정치 연금 생활을 지나서 전두환 정권 때,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 창당했고,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몸을 담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기억에도 생생한 DJP 연합. 그러면 김종필 전 총리를 어느 지점에다가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보수 쪽에다 둬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분이 많은 정당에 또 몸을 담았고 또 다른 정치인들하고 소위 손을 잡았지만 또 결별 과정도 많았고요. 결국은 뭐 강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YS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서 1992년에 대선 때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당시 이름이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뀌죠. 그래서 신한국당 대표를 하다가 1995년에 그 봄에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잡년을 만드는데, 그때 김종필 전 대표가, 당시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끼를 잡으면 잡고 나서 사냥개를 삼는다. 그다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외유를 불가피하게 나가면서 자의반 타의반. 그다음 1980년에 12.12 사태로 전두환 정권이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봄이 왔지만, 정치의 봄이 왔지만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죠. 봄은 왔지만 봄이 봄 같지 않다. 출래 불사춘. 뭐 이런 등등의 명언들을 많이 남겼죠. 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토사구팽은 또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 재산 공개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토사구팽 아니냐, 정권을 잡았더니 함께 도왔던 사람들을 버린다, 이렇게 또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날 텐데 말이죠. 그 장면은 저희가 좀 실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모양이죠. 지금 아마 바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거기서 촬영한 게 바로 들어오면 그 위에 곧바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 기자들이 갑니까? 기자들이 전부 갈 수는 없고 집이 뭐 이게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그 12층 그 어디죠? 슈페리어 타워 12층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기자들만 들어가서 거기서 상황을 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삼성역에서 강남 삼성역에서 잠실역 쪽으로 가는 쪽에 네, 그 테헤란로에 있는 그 건물. 네. 그 영화 공범자들에 나왔던 MBC 최승호 사장이 당시 이명박 전 사장을 추적해서 인터뷰했던 장소가 바로 거기 맞습니다.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김종필 전 총리 아까 공개된 자리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설명이 없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는데, 비공개 기자들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얘기 주고받았는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김종필 전 총리가 했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네요. 다 옛날 것을 털어내고 과거를 다 털어내고 앞을 미래를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아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JP께서도요. JP께서도 이 개헌은 쉽게 말하면 국민적 뜻을 담은 개헌이 돼야지 어느 특정한 세력들의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 어느 특정한 세력들의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목이 눈길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과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김종필 전 총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필 전 총리는 확실하게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공식적으로 이제 만나서 홍준표 대표와 얘기를 할 때도
일종의 합이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먼저 이제 개헌 얘기가 처음 꺼냈을 때 이제 김종필 전 총재가 개헌한다고 국민 설득을 잘 안 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 대표가 이게 좌파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김 전 총리가 이게 전 세계는 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대응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합이 잘 맞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 개헌을 누가 주도하는지 몰라도 지금 세상에서 작용하는 전부 없는 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일부 보수 신문, 조선일보라고 얘기하죠. 조선일보가 어제 그 개헌 자문위원회 안이라고 해서 공개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갖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라면서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개헌특위에 의원들이 가 있죠. 그런데 개헌특위가 열리는 동안에 의원들이 제대로 참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물론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구성은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만들었습니다. 예. 작년 2월에 만들었는데 그 구성에서도 사실은 지금 여당의 입김이 많이 반영이 돼서 자문위원들 성향이 지금 여당 쪽에 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 개헌 문제는 사실은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개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계속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대선 때 본인이 후보로서 올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동시에 붙이자 이 얘기까지 약속을 했던 바고요. 또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개헌파인데 이분들이 개헌은 주장하면서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개헌 자문위원회 내용을 보면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또 물론 김원기 전 지금 여권에 가까운 전 의장도 계시지만, 근데 김영호 전 의장 말씀에 따르면 너무 이게 편향된 개헌 아니다. 물론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대처한 거.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할 자격이 좀 부족해요. 자기들이 열심히 그 안에서 치열하게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하고 그 자문위 안도 자기들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뭐 팽개치다시피 하고 뒤늦게 나오니까 이거 좌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책임도 크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 개헌안을 이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걸 지금 뒤집은 셈인데 이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을 내고 나서 정말 개헌 문제는 별도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올해 말까지는 하자 이런 입장인데 사과를 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상일 위원이 괜찮으시겠어요? 계속 혹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어쨌든 그쪽 정당에서 정치를 하셨었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으로서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나태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 개헌에 대해서 말로만 개헌 이야기해놓고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자기들의 안을 제대로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있는 건 대통령의 힘을 빼는 거.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게 좋겠다. 권력구제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우리의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이나 경제 문제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윤태곤 실장 생각은 어때요? 이 개헌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하는 거 반대다. 올해 말 안에는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저도 이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예컨대 각자 이제 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내에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연내까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 전 말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이게 잠깐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청와대하고 여권은 강력하게 이제 6월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버텨버리면은 혹시 청와대에서 개헌 발의를 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그때 봐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청와대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개헌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짜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 이런 약간 의구심도 드는데 혹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과연 자유한국당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인가.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청와대가 정말로 자유한국당 패싱하고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안을 내놓으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물리적으로 개헌은 안 됩니다만은 완전히 포위되는 형국이 되겠죠.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 직전에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 주장했던 것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이다. 정권 심판 위한 선거인데 이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의 성격이 희석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민경호 기자가 직접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이렇게 끈 상태입니까? 약간 저도 이 의원님이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뭐 좌파 개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되게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실 그런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 그 근거가 된 그 자료가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이라지만 이제 며칠 전이죠. 그때 나온 자료예요. 6개월 동안 개헌특위가 그 자문위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 결과를 정리해서 낸 건데 이게 사실 초안은 12월 초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엔 뭐 했냐는 거죠. 극비 자료도 아니고 누구나가 개헌특위에서 일하는 의원들이라면 다 입수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자료고. 12월 초에 가지고 있었는데. 민경호 기자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2월 말에 그것도 지나서 새해에 한 언론사가 보도하고 나서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럼 그동안은 뭐 했냐라는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2018년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개헌 문제가 될 겁니다. 지방선거는 당연히 각 정당들에게는 중요한 그 선거 이벤트지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개헌이겠죠. 이 개헌, 지방선거 때 같이 될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의 태도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어떤 대응할지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장면 아마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그 취재한 장면, 이 화면을 담아서 다시 국회까지 와서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전에 지난해 7월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 대표로 복귀한 직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이었는데요. 당시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길목을 알기 때문에 그래 뭐 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 해봤으니까 양쪽을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 아마 내가 볼 때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 지난해 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 있으면 한번 불러보시죠.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시죠. 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혐의 있으면 불러서 한번 조사해 보시죠.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 받아라고 그 지시했겠습니까? 그 수사 막을 생각 초도 없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인사들 나누는지 아직까지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윤태권 실장 보기에 말이죠. 오늘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장면 기사가 상당히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사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스 문제하고 UAE 문제인데 다스는 개인에 관련된 거니까 뭐 홍 대표하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대표는 수사하려면 해봐라.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UAE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요 한 일주일 열흘 당간에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측, 삼성동 측하고 뭔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뭐 방송에 이제 토론에 나와서도 이제 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맥락을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차라리 이제 분리돼서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그래도 자유한국당 110석의 의석이 있으니까 공조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이게 오늘 회동 이후에 뭔가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민경호 기자. 네. 아랍에미리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특사로 방문한 문제를 놓고서 네. 자유한국당 정확한 당의 입장이 뭡니까? 지금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도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약간 한 걸음 물러설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공세만큼 매섭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 지금 정부에서 뭘 잘못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니까요. 사실 그런 계속 공세를 취하려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좀 돼야 될 텐데 지금 나오는 게 어쨌든 점점 지금 나온 것까지만으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전 정부들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냐 이런 그런 어떤 뭐 냄새라든가 이런 게 나기 때문에 마냥 공세만을 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공세를 취했을 때는 현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캐다가 그것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과정까지 갔다가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서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 급하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도 분명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전전 정부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뭐 한번 조사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 내지는 그 이면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양국 관계가 크게 틀어졌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많은 추측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전 정부든 전 정부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우리 원전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현 정부가 그걸 시정하려고 했다면 현 정부는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하게 밝히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자기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갖고 뒤늦게 그거를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를 했고 그 장병 격려라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말이 계속 바뀌어서 이제는 장병 격려는 목적이 아닌 거로 뭐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정부가 잘못했는지, 과거 정부가 맺어놓은 걸 현 정부가 그걸 바꾸려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자극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문서 다 들춰보고 국민들에게 공개했잖아요. 비공개 내용도 그거를 이면 합의라는 딱지까지 붙였어요. 이면 합의라고 붙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정부도 그 과거 정부의 잘못이면 그걸 공개를 해야죠. 그다음에 과거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개했다면 이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저는 맞겠다. 이제는 더 이상 덮을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데 저는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런 공개는 그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UAE하고 우리 사이에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군사적인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도 가깝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나라들하고도 전통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또 시아파, 수니파하고도 양쪽 다 하고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이런 이게 절묘한 줄타기 외교가 이제 역대 정권 동안 계속 돼 왔는데
그게 이제 뭔가 이제 흐트러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바로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이제 밝히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수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런 말을 했죠. 칼둔 그 행정처 장관인가가 곧 방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뭐 과거에 이런 섭섭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새로 뭐뭐를 하기로 양국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뭐가 조금 잘못됐는지는 비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한국에 온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기자들이 쫓아가서 취재를 할 것 같고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같고. 우리 청와대에서 먼저 밝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윤 실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뭐가 흐트러졌는지도 모르는데 수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그 사실은 추정에 근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민감할 겁니다. 그리고 외교의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청와대 말하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자기의 잣대에 의해서 이건 공개하고 이건 안 한다. 이거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까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내용은 다 말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투명함을 강조하는 정부답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모양이죠. 민경욱 의원이 사회를 보고. 네. 제목이 파워토크. 예,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 아마 출연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우리가 이 내용 공개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공개하면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공개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가 간 외교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소 자유한국당의 그 공세적인 입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결이 달라진 건지. 살짝 유보하는 느낌이 아무래도 나긴 나죠. 근데 그게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서 하는 건지 그건 아마 조금 이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청와대가 공개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을지 이 부분 어쨌든 간에 오늘 정치부 기자들,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각계 인사들과의 신년 인사회 소식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희아 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넌 할 수 있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희아 씨의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건배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 이루어진 신년 인사회 건배사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한 건배사가 있어서 참석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진성 헌법재판소장님의 신년사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떡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떡국을 드시면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이제 무술년인데요. 건강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술 없이 지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법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애를 써 나가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신년사 듣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터졌습니다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에서 300달러가 모자랍니다. 새해에 우리는 30년 만에 올림픽을 주최하게 됩니다.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올 한 해 삼삼한 행정 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건배사 듣겠습니다. 제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한민국,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세균 국회의장의 건배사는 귀에 쏙 들어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한민국. 그런데 세 분은 떡국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날 떡국 드셨습니까? 네, 저 먹었습니다. 드셨습니까? 민경호 기자. 저는 안 먹었습니다. 예. 그날도 일했습니까? 아니면 좀 쉬었습니까? 그날 쉬었는데요. 예. 네. 새해 첫날 예전에는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 집을 그 정치부 기자들이 팀별로 같이 찾아간다든가 국회의장 공관에 가서 국회의장과 신년 인사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그러는 모양이죠? 제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순번이 아니고? 예. 예. 예전에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떡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정치부 출입하기 전에 법조도 담당했잖아요. 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상당히 말을 재밌게도 하면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당시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을 때 보면은 뭐 이진성 재판관이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좀 쉬운 언어로 편안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식이어가지고 왜 판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쓴다거나 좀 고압적인 부분이 얘기를 하는 그런 판사들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예. 저분이 예. 그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유머 감각이 매우 뛰어나고 분위기를 아주 그 편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스크린에서는 안 나왔지만 나이를 먹으면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네. 연륜도 생기고 예,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만한 대목이 언론이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긴 한데요.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유년이나 무술년은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무술년은 지금은 아직 정유년이에요. 무술년은 2월 설날이 돼야 무술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언론이 관행적으로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또 무술년 갖고도 일종의 아재 개그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술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윤태곤 실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신년사 상당히 인상적이죠. 저분이 저희 방송 시간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이제 시를 암송하셨죠. 낭송한 게 아니라 암송해가지고 여기 이상일 의원님도 이제 시 암송하셨는데 참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책을 많이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지금 김명수 그 대법원장도 소탈한 것으로 법조인 치고는 되게 소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되게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고 좀 많이 이제는 법조계가 제일 늦은데 저런 걸 법조계가 조금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이 시를 암송을 했었죠.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헌법재판소장 법조인의 길 잘 모른다는 겸손함을 시로 대변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각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기업 또 경제 관련 단체들의 대표들도 다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올해 이 신년사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인상적인 신년사라고 한다면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신년사를 꼽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신년사의 한 대목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외모, 피부색이 개성으로 존중받는 나라,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살게 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신년사에서 바로 이런 나라야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여기서 가장 젊은 우리 민경호 기자가 듣기에 어떻습니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저 신년사 기억해 줄 만한 신년사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하나같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내년이 네. 아니고 올해는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이 대목이요.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외모, 피부색이 개성으로 존중받는 나라.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살게 하고 싶은 나라. 네. 이상일 위원님 생각은 우리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이 말씀 꼭 새기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생각이 다르고 뭐 또 피부도 다르고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독선이 생기고 정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국 가서 중국에 대해서 역지사지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서로 역지사지를 해서 서로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이 모색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분노의 언어로만 말을 하는 이런 정치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윤태곤 실장이 지금 아이가 이제 걸음마 네, 한 16개월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자라나 이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나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지금 백드롭을 아까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50대, 60대 남성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성도 좀 많아졌고, 우리 방송에 나왔던 한현민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사진도 보이고, 이희아 씨도 보이고, 이런 구성이 약간씩은 아직 멀었지만 다양해지는 것 같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해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신년사.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을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